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이모학 전문가입니다. 네, 또 한 주 잘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자, 주식시장이 좀 할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썸머랠리 슬슬 좀 달궈지는 흐름이죠. 네, 그 중심에 2차전지 역시 또 가장 핫한 스타, 지금 올여름은 라이징 스타네요. 반도체, 여기에 이제 조선업까지 시장의 주도 업종이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상승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구를 볼 때 항상 졌다, 허무했다, 너무 형편없는 경기였다라고 했을 때 산무 축구라 그러죠, 그죠? 주식시장에서 상승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승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수급이죠. 모든 재료의 수급이 우선한다. 요새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죠, 그죠?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 그죠?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주도 업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일단 펀더멘탈, 모멘텀이 필요하죠.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의 이유가, 상승하면 상승의 이유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 뭐든 안 좋게만 보는 하락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닥터둠,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상승할 때는 또 긍정론자들,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커지죠. 근데 지금 어떻죠? 미국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올해 초에 상저하고를 외칠 때 지금은 다시 상고하고 이렇게 하반기의 고점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대로 원했던 금리 인상이 드디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조금 수익률이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러분들 멋진 또 역전골을 넣으시기를, 또 계좌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시장의 주인, 시장의 주도 패턴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지 우리가 다 봤던 유형에서 다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죠? 오늘도 그러한 포커스를 맞추고 또 우리 수익의 패턴들 10가지 안에서만 요리하시면 돼요.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렸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요리를 하셨고, 저희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노랑 톡방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지 사례를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계속, 이거는 반복 훈련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이 재료도 넣어보고 저 재료도 넣어보고 양념을 해서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어떤 재료가 또 맛있는 요리를 냈는지 보시면서 반복 훈련 오늘도 첫 번째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외국인들 지분율 상승의 패턴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외국인들 제가 말하고 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 외국인들은 뭐다? 외국인들 매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매는 프로그램과 좀 별개로 봐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키보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딜링룸에서 매매하는, 딜러가 투자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알고리즘 매매가 거의 50% 이상, 즉 이 AI와는 개념은 틀려요. AI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죠?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반기계죠. 정해놓은 로직, 프로그래밍 된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또 그러면 시장이 외국인들 매매가 10년 전과 지금이 그렇게 알고리즘화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0년 전 매매를 고집하면 될까요? 제가 10년 전 강의했던 매매와 외국인 매매는 지금 확 틀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은 더 심플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 좀 드렸죠? 외국인 지분율 곡선이 20% 미만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코브라 머리처럼 고개를 확 드는 패턴. 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외국인 지분율은
조금씩 하루에 만주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주가가 괜찮겠습니다만 외국인 지분율 곡선에 따라서 주가가 똑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엔 이렇게 올라갔어요. 10년 전이면 저는 아마 이 강의를 했을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계단식으로 점진하는 종목 찾으세요. 주가도 점진할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종목들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안 가네. 어이쿠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왜 빠졌지? 뭐 이런 패턴들 보시면 이렇게 사다가 어느 날 딱 하루 안 사는 날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하루 안 사는 날 이렇게 빠져버려요. 하루 안 산다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하루 안 사, 열흘을 사다가 하루를 안 샀다고 열흘 동안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씩 10%가 올랐는데 하루에 10% 다 까먹어요. 이런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왜? 이게 10년 전에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턴을 바꿔서 더 심플하게 코브라 머리 안 사다가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돼. 안 사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들어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구성에서 매가 매수 쪽으로 확 프로그래밍이 돌아서는 순간 그때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오히려 추세 매매는 기관 매매로 하고요. 추세 매매. 오늘 안 팔아도 괜찮아요. 오늘 많이 올라도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 매매는 오늘 이렇게 뽑아주면 오늘 일단 팔자. 외국인들이 내일 또 어떻게 변심할지 모르거든요. 왜? 기계잖아요. 기관은 펀드 매니저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월요일 날 녹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좀 텀이 좀 있어요. 우리가 첫 방송이 토요일 날 2시에 여러분들 첫 방송을 보시게 되시죠. 그죠? 월요일 날 저희가 2시에 녹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텀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화수목 금 이 주식 시장에서의 변동을 녹아내질 못해요. 녹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에서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는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아니라 패턴을 연구하는 시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입니다. 유니셈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확 뽑아오고 있죠. 그죠? 자, 이제 제 강의를 한 달 이상 들으신 분들은 외국인 매수 코브라 머리 플러스 21선 뭐예요? 적산병.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골든 크로스.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이 뚫으려면 여기서 뚫는 거니까 늦는다 그랬어요. 여기가 21선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죠? 세 개가 일단 맞았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관 수급까지 오늘 또 들어오네요. 자, 기관 수급까지 4개.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중에 4개가 맞아떨어지는 패턴. 그죠? 유니셈. 이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좀 눈이 좀 띄어지시죠. 그죠? 나 저거 알아. 우리가 이 정도의 감은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NT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 요거 코브라 머리 보이시죠? 확 들어올리는 패턴들. 그죠? 이 꼭대기까지 먹는 거와 못 먹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진입할 줄 알아야 우리가 매도 타이밍은 나중입니다. 그죠? 매도는 제가 나중에 호가창 강의하면서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죠? 지금은 진입을 잡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매수의 급소인지, 어디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10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서 종목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 매매가 이렇게 좀 코브라 머리처럼 확 치는 패턴들. 코리아 서킷 같은 거 PCB주들이 강했잖아요. 그죠?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근데 대장주는 항상 이렇게 고개를 확 들 때는 항상 이런 코브라 머리가 있다. 그죠? 코브라 머리가 있다라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항상 대장주는 코브라다. 아시겠어요? 네, 대장주는 항상 코브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은 놀았나요? 기관 투자자들은 자 어떻게 돼요? 지수형 강세장에서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패턴. 지금 지수가 지금 이륙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수가 엎어져 있을 때 기관 애들은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바닥에 있을 때는 기관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관 지수 강세장에서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패턴.
강세 업종에서 두드러진다. 강세 업종 뭐예요? 반도체, 초선, 또 2차 전지. 이쪽에서 기관이 쓱 터치 한번 하는 종목은 화르륵, 네, 화력이 엄청 좋게 타버려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하루 20% 올라갔다 다음날 쉬는 것과 틀리게 기관 매수 종목들은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다. 즉 종가 매수할 때는 외국인 매수는 된다, 안 된다? 외국인 매수, 종가 매수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30만 주 들어왔다고 내일 30만 주 팝니다. 종목이 좋아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관은 직접 종목을 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다음날 자기가 원하는 물량을 매집할 때까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는 종가 매수도 오케이. 대신 여러분들 누구만 봐라. 투보연, 투신, 연기금, 기관. 네, 투신, 연기금, 기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타를 많이 치는 기관은 증권사예요. 금융투자로 지킬 거예요. 그죠? 기관은 많아요. 금투, 연기금, 투신, 보험, 기타 금융, 종금저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목 전문가가 기관 매수 사라고 붙었는데 다음날 단타에 당했네. 아마 금융투자일 거예요. 금융투자가 굉장히 단타를 많이 칩니다. 시장도 종목도. 그래서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는 투신, 다시 한번 기금, 연기금, 보험 이 세 개의 투자자들의 집중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이것도 뭐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죠?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 매수는 어떤 패턴인지 좀 볼까요? 우리가 이 인텍플러스죠, 인텍플러스. 요새 뭐 주가가 굉장히 잘 갔던 패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때요? 외국인 지분율은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은 오히려 팔아요. 쓱 고개를 드는데, 자, 기관 수준 매수는 이런 거예요. 후, 기관 수준 매수를 보세요. 후, 어때요? 제 말이 맞죠? 기관 매수는 연속성이 있어요. 계단별로 단계. 이 종목의 주인 누구예요? 기관이잖아요. 기관이 올 때마다 1단, 2단, 3단.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뭘 지킨다 그랬어요? 이평선을 잘 지켜요.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 잘 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이평선을 대면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은 이평선을 지지한다. 한국형 투자자죠. 그죠? 기관 매수는 또 연속성이 있다. 외국인과는 틀립니다. 외국인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후. 이렇게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관 매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매하기도 괜찮고 쉽다. 오히려 더 쉽다. STI도 볼까요? 기관 매수 어때요? 쭉. 자, 쭉. 아까 인텍플러스는 똑같죠? 쭉. 어때요? 주도 업종에 붙는다니까 기관은 반도체잖아요. IT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도 이렇게 기관은 이런 매매들. 자, 아시겠죠? 외국인은 추세가 없지만 기관은 추세가 있다. 기관은 한 번 사면 4일 사면서 얘도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차트를 만들어. 우리는 실외선 이런 이평선에서 길목만 잘 지키면 아주 쉬운 매매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방송에서 뭐 종목 소개하고 또 노랑톡방에서 같이 매매할 때 기관 매매, 외국 매매는 거의 이렇게 길목 지키기 전략이나 코브라 머리 전략.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 종목은 시세에 붙어버리는 거고요. 5% 올라갔어? 추격 매수. 기관 매수는 기다리는 겁니다. 11선 될 때까지 기다릴 때 기관 매수 들어오면 팡 잡아채면 이렇게 3단. 기관 매매는 기본 3단이에요. 그죠? 기본 3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또 편안한 시간에 방송 보시다가 우리 노랑톡방 안내 링크가 나갈 거예요. 노랑 링크 보시면 요새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잖아요. 그죠? 입장해 주시면 제가 또 매일 우리가 이 방송에서 1시간 강의 시간에 뵙지만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생동감 있게 장중에 저랑 같이 또 종목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 매수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 강세장에서 확률이 높은 패턴은
일단 21선, 2차 골든 크로스, 21선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들 잘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저만의 기법일 수 있어요. 눌림목 매매나 뭐 21선, 11선은 상당히 좀 대중화된 매매에서 제가 몇 가지 양념을 더 칠한 겁니다. 저만의 소스를 개발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골든 크로스는 이거는 저는 뭐 제가 감히 특허를 냈다. 이건 저만 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정도. 뭐 누구도 제가 누구 걸 베낀 적도 없고요. 응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그죠? 21선을 양봉 3개로 돌파하는 종목이 5일선을 안 깨면 계속 봐라. 자, 어때요? 차트를 하나, 둘, 셋. 매수는 언제? 네, 4일째. 5일선 지지 확인까지 더 하는 거예요. 5일선 확인까지 더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여기만 이 4일째만 매수했어도 한 40% 정도. 40% 정도. 이게 제가 차트를 당겨놔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차트를 조금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신고가. 어때요? 적산병 4일째 신고가 패턴. 매수, 급소, 외국인, 탁! 기관 오늘도 또 들어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가르쳐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실전에서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원리 원칙만 지켜가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아주 이 시장 아주 정말 상승 급등주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급등주들 다 여기에 있습니다. HPSP요. HPSP도 반도체주 대장주였죠. 그죠? 이런 것도 어떻게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매수 언제? 여기. 4일째 양봉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외국인 코브라 말이 떴죠. 그죠? 신고가. 이제 엠노 패턴이 종목은 틀리고 업종은 틀려도 대장주들은 다 이 패턴에서 나온다니까요. 그죠? HPSP, 신규주 대장주, HPSP 이런 상승들. 그리고 ISC 여러분들 PCB단에서 이 반도체 소켓에서 뭐 일단 이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보유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겁내실 필요 없다. 겁내실 필요 없다.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겁내실 필요 없다. 자, 바로 여기서 양봉 2개, 3개 잡아주고 바로 아직도 안 빠집니다. ISC. 이런 패턴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랑 같이 노랑톡방에서 연구하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싹싹 비벼 드시면 아주 맛있는 레시피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노랑톡방에서 우리가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리면 TCC 스틸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자, 이 종목 여기서 적산병 돌파 떴어요. 떴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타임이 되겠죠? 여기서 1번 여기서 들어가는 날입니다. 네 번째 5일선 지지 확인되니까요. 그죠? 여기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왔어요?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차트 보고 타고 있었어요. 근데 땡큐 뭐 떴어요? 외국인 코브라가 탁 떴죠. 그죠? 올라갔어. 옛날 수익 실현. 뭐 더 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매매는 하루 들어오는 날, 코브라 뜨는 날 저는 다 웬만하면 다 팔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은 여기까지. 뭐 더 갈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코브라 머리가 들거나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해야 들어가지.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언제? 여기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11선에. 11선에서. 5일선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해 볼까요? 5일선은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의 영역. 11선은 매수자의 영역.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상승들 실제로 사례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혹시 내 종목이 이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SBS 같은 패턴들 반대로 보시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차트는 항상 주식은 항상 반대가 있다 그랬어요. 신고가가 있으면 신저가가 있고 양봉이 있으면 음봉이 있고 사상 최대가 있으면 사상 최악이 있고요. 그죠? 어닝 서프가 있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고요. 신고가, 신저가, 뭐 외국인 매수가 있으면 매도가 있고요. 항상 주식은 모든 현상과 모든 사례들이 다 반대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은 뭐예요? 역배열. 우리가 정배열에서 양봉 밀집, 골든 크로스를 본다면은 데드 크로스, 음봉 밀집, 신저가 이탈이잖아요. 얘는 제가 어떻게 빠진다 그랬어요? 21선만 맞으면 빠진다. 맞으면 빠진다. 맞으면 빠진다. 뭐 마치 뭐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라 했죠. 이게 물이다. 물이에요. 물고기가 여기서 숨 쉬려고 잠깐 올라올 때 잘 그렸죠, 물고기. 오늘 잘 그렸다. 여기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또 물린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차라리 20, 30% 폭락하면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데 이렇게 빠져 손절도 못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좌 어느 순간 보면 마이너스 40%, 50% 나 있습니다. 대형주가요.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그죠? SBS가요. SBS가 앞으로 더 빠질 거라. 이런 패턴으로 빠지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강의, 기법 강의 상승하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이러한 하락 패턴에 걸려있지 않을까. 이걸부터 더 조심하셔야 된다. 답이 없어요. 자, 이지 같은 거. 자, 그 하락하는 것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지금 하락을 시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지. 자, 이제 기억나시죠? 그죠? 직전 저점을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이 시작된다. 어떻게 빠진다? 이제 11선만 되면 자, 보세요. 11선만 되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돌파를 못 해.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못 올라가요, 여기. 못 올라가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앞으로 이렇게 빠질 종목이에요. 이지라는 종목이. 그죠? 조심하셔야 된다. 뭐 마음, AI, 자, 이런 것도 딱 오늘, 자, 기억나시죠? 자, 오늘, 21선 돌파한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왜 안 돼요? 직전 저점을 요날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21선만 되면 이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양봉 준다 들어간다 100% 물려요.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그죠? 그래서 골든크로스도 적산면 골든크로스, 외국인 코브라머니 기관 순매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들이 등장할 때까지 세이프 기다리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길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주가 상승의 10가지 그림자, 매주 일단 제가 1부와 2부, 1부는 이렇게 뭐 짧은 1시간이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주도업종, 그리고 다음 우리가 또 공략해볼 종목들 우리가 공부해보고 한 주를 또 복귀해봤다라고 한다면, 자,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의 좀 본질, 네,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 주식의 가장 이 말 그대로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차트는 언제든지 변하지만 주식장에서 변하지 않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주가 봤을 때 공급 계약 공시, 어떤 계약이 좋은 공시인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찾아봤었죠. 그죠? 그 사례를 통해서 뭐 나쁜 공시, 좋은 공시. 그러니까 나쁜 공시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없겠지만 일단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액면만 보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딱 따라붙으면 다 물려버리거든요. 그죠? 현대건설 말씀드렸죠. 그죠? 사우디 아람코 14% 현대건설 올랐다가 위에서 마이너스 20%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렇죠. 잠깐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어때요? 주가가 끝까지 올라가서 한 40% 우리가 수익 냈었던 하나기술 좋은 공시, 그죠? 이렇게 당하지 않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피하는 법부터 알아야 때리는 법. 때릴 줄만 알면 맞을 때 또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그죠? 주식은 난타전이 돼서는 안 돼요. 왜요? 왜 난타전이 돼서는 안 됐죠? 주식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이 10,000원 되려면 몇 프로 걸어야 됩니까? 10,000원에서 5,000원 되면 마이너스 50% 빠지면 5,000원이에요. 근데 5,000원이 10,000원 되려면 100% 올라야 됩니다. 주식은 난타전이 되면 되는 순간, 난타전이 될수록 회복이 힘들어져요. 왜? 이게 빠질 때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제가 그래서 말씀 좀 드렸죠. 홈런왕 되지 말고 다점왕이 되자. 수익 나는 습관을 들이자.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닝 시즌이 이제 오잖아요. 실적 시즌. 이거 어닝 시즌은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처럼 매번 와요. 3월, 6월, 9월, 12월. 우리나라는 4분기, 4쿼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온기 실적 발표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어닝 시즌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이걸 모르셨다면 정말 여러분들 주식 반성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지도 몰랐어?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이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를 언제 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학교는 다니는구나. 뭐 학교를 왔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죠? 주식 여러분들 낳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뭐 그거 없으면 안 되시는 분도 많겠지만 기왕이면 잘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노력하셔야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아셔야죠. 내가 아이를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시험을 언제 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모르면서 아이 보고 공부 잘하라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주식에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수익이 나기를 바란다고요? 절대요. 주식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닝 시즌을 보시면 가장 기본입니다. 통상적으로 분기 종료 45일 이내 실적 발표를 해야 합니다. 45일. 자, 그럼 우리나라 분기는 언제 종료가 됩니까? 3, 6, 9, 12. 자, 그러면 플러스 45일 하면 1분기 실적이 여기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돼요. 언제예요? 4월 15일까지 실적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4월 15일까지. 이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요. 내 기업이 언제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혹시나 4월 15일까지 발표를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팁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공식이잖아요. 수학처럼 공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어디 있어? 응용을 해야죠. 그죠? 4월 15일, 1분기 실적은 4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거기다 실적 시즌에 발표가 예정된 날짜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실적을 2번 발표합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가 실적을 먼저 발표해 주면서 나중에 한 보름 있다가 본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팡! 네, 어닝 시즌 시작! 이 총성이 울리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됐다고. 그죠? 그러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던 시기에 발표를 해요. 하던 시기에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실적 발표 한 4월 15일까지, 대기업들은 보통 3월 중순부터 쫙 가요. 4월 달은 이제 코스닥, 동생들, 아우들이 막 실적 발표하는 거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보통 한 3월 말쯤에서 4월 초까지 실적 발표를 거의 다 마무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중소형주들은 실적 발표에 대한 뭔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리면 4월 15일까지만 해도 되는데 한 3월 말쯤 실적을 발표하는 중소형주가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을 막 대기업들, 현대차, 기아차 발표하는데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막 퓨런티어 같은 게 나 실적 발표합니다. 막 가십 실적 발표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잘했으니까요. 잘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성적 잘 받으면 빨리 부모님 보여주고 싶어서 집으로 뛰어간 경험 없으신가요? 또는 성적 못 받으면 끝까지 성적표를 숨기신 기억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성적 기복이 심했던 아이라. 자, 이런 겁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진짜 못 봤어.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4월 15일 됐는데도 실적을 발표 안 하는 기업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거 악재가 있구나. 실적 적자 전환이나 문제가 있구나. 이미 주가는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날 실적 발표를 하면 한 대 더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발표할 때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발표하는 기업, 평소보다 빨리 발표하는 기업은 눈여겨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안 나오네 하는 기업들 분명히 실적 발표 때 꼴값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45일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중소형주 실적을 다 내야만 한다. 대부분이 노말하지만 이렇게 또 함정과 또 좋은 것들 우리가 또 구분해 보는 전략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90일 이내입니다. 이건 온기.
반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을 다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4분기. 그러면 자, 4쿼터는 12월에 끝나죠. 그러면 12월에 4Q는. 자, 그러면 2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나요? 분기 플러스 45일이니까. 플러스 45일 하면 2월 15일이잖아요. 45일. 아니에요. 네. 이거는 1년 총 실적을 합산할 시간을 줍니다. 1년 총 합산해야 되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 그래서 얘네는 90일 줘요. 3월 31일까지, 30일까지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좀 체크를 하세요. 헷갈리지 말자. 이것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부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때 기업 실적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뭐 CEO의 마인드, 제가 말씀드렸죠.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지 좋은 기업은 아니다. 그렇죠?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또는 기업의 이 무조건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 이윤 추구의 공동 분배, 주주와의 이익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거의 기업의 목적이자 기업의 설립의 이유예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뭐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또는 가격을 안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기업이긴 하죠. 뭐 여론은 좋겠죠. 국민들한테 뭐 많이 제품을 사주겠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오뚜기는 주가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은 기업은 일단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이 복잡할수록 사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점 가면 맛집은 대부분 단일 메뉴 또는 메뉴가 한 두세 개밖에 없을 거예요. 뭐 김밥집 가면 무슨 김밥 딱 두 가지만 팔고요. 또 뭐 떡볶이집 가면 떡볶이, 뭐 또 뭐 회식집 가면 스시만 이렇게 팔고요. 그죠? 단일 메뉴 이걸로 유명해졌죠. 그죠? 근데 맛없는 집 가면 어때요? 메뉴가 엄청나요. 말 그대로 뭐 경양식집을 갔는데 뭐 스시를 팔던가 스시집 갔는데 뭐 경양식을 팔던가 왜 그럴까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새로운 거 그냥 막 잡다하게 막 파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은 뭐예요? 맨날 간판이 바뀌어요. 뭐 주인은 똑같은데 간판만 바뀌어. 무슨 집에서 무슨 집으로 무슨 집에서 막 음식이 맛이 있을 리가 있어요. 맛 없어요. 이런 기업 실적이 날 리가 있어요? 실적 안 납니다.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400조짜리 우리나라 연못 아래 고래 삼성전자도 사업 모델은 3개밖에 없어요. 반도체. 그죠? C. 지금 백색 가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백색 가전이 아니죠. 그죠? 컬러풀이죠. 그죠?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삼성전자도 3개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들 보면 막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막 게임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엔터도 하고 막 이런 기업들 호텔도 운영하고 막 주유소 뭐 휴게소 사업도 하고 왜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요? 바이오 테마 하면 바이오 한 10억짜리 회사 인수해갖고 나 바이오해요. 코로나 테마 가면 코로나 뭐 어떤 기업 연구하는 기업 한 5억 주고 인수해갖고 나 코로나 해요. 이런 식으로 엔터 사업 가면 뭐 아이돌 몇 명 뭐 키운다고 해서 나 엔터 사업해요. 이러다 보니까 난장판이 돼 있는 회사들이죠. 뭐예요? 제사일은 관심이 없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죠. 그 기업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아시죠? 유상증자, 감자, 상장, 폐지. 그죠? 이런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간단해야 됩니다. 이 기업 하면 딱 농심하면 라면 팔아.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기업 딱 하면 대덕전자 하면 PCB야. 호텔 신라 하면 호텔 사업하지. 파라다이스 하면 카지노 하지. 현대차 하면 자동차 팔지. 내가 딱 봤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른다.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굉장히 많죠. 보유 종목도 특히나 계좌에 10개, 20개 넘어가시는 분 한번 쭉 보세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과연 몇 개나 하실까요? 그거 모른다? 그냥 뭐 자선사업 하시는 거죠. 주식은 제로섬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하다가 돈을 잃어야 외국인도 벌고 기관도 벌고 저도 벌고 네, 이런 겁니다.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따요. 뭐 이렇게 막 그냥 하니까 주가에 돈을 주식에서 돈을 딸 수가 없죠. 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수익을 말하다를 같이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열어서 종목들 한번 봅시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압시다. 우리가 실적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그렇죠?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압시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핵심 역량, 고비용 조율 수수용 아웃소싱하는 기업이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기업들, 소모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것이 좋은 기업이다. 주식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 알죠, 그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주가가 안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안 좋습니다. 계속 고쳤으니까요. AS로 신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소모성 제품을 파는 기업,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반도체에서는 뭐 테스트 소켓이 있을 수 있고요. 화장품보다는 이쪽 이제 뭐 에스테틱 장비 쪽에서는 뭐 필러 제품들 이렇게 뭐 코스메틱 제품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런 제품들 소모성 제품을 파는 기업들. 반도체에서도 요새 그러한 그 소모성 펠리클에 대한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니드가 많았잖아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 뭐 저랑 같이 업종 뒤지면서 기왕이면 다홍시만 반도체 다 좋지만 이렇게 소모성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찾으면 더욱 좋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구분하는 방법에 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실적 지표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회계학적으로 너무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매출, 뭐 영업이익, 순이익, 당기순이익, 뭐 세전 매출액, EBITDA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가세요. 그냥 영업이익만 아시면 주식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주식에서는 영업이익만 보시면 오히려 다른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나 이 교과서적인 얘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은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다. 순수하다. 순이익은요 불순물이 껴 있어요. 불순물이 뭐냐면 자.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내가 이 회사를 기업하고 있는데 기업도 투자 활동을 합니다. 기업도 맨날 뭐 세일만 하지 않죠. 제가 치킨집을 하더라도 저도 로또도 사고요. 저도 뭐 주식 투자도 하고요. 저도 뭐 부동산 투자도 합니다. 그죠? 가게가 우리 가정이 제가 꾸리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치킨집을 합니다. 자, 뭐가 잘 돼야 될까요? 로또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로또 한 방 되면 대박이겠지만, 그죠? 또는 제가 뭐 부동산이 잘 됐어요. 부동산 땅값이 올랐습니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뭘 볼까요? 저 사람 로또 될 사람이야라고 볼까요? 저 사람 부동산으로 돈 벌 사람이야라고 볼까요? 그럼 투자를 할까요, 저한테? 저의 치킨 가게 투자자를 모으는데 저의 로또 가능성을 보고 투자합니까? 저의 부동산 여력을 보고 투자합니까? 아니죠. 제가 얼마만큼 치킨을 잘 튀기고 얼마만큼 치킨을 마케팅을 잘하고 하루에 몇 마리를 팔고 우리 가게가 몇 평인지 보고 투자하겠죠.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왜? 지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이익이 뭐가 반영이 되면 지분평가이익, 자회사의 처분이익, 자산 재평가 이런 것들,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을 이미 지나간 돈이잖아요. 주식은 과거 가치를 봅니까? 미래 가치를 봅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봅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이라도 제로 노출로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죠? 왜? 다음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오늘이 최악이라도 내일 좋아지면 주식은 상한가를 갑니다. 그렇죠? 사상 최악의 실적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반도체 업황이 그렇죠, 그죠? 그런 겁니다. 제가 주가와 개와의 관계, 주인과 실적과의 관계를 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영업이익만 보세요. 영업이익만 보신다. 그럼 매출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이 100% 올라갔어요.
100% 상승. 치킨 100마리 팔던 거 1000마리 팔았네요. 500마리 팔던 거 1000마리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영업이익이 OP라고 할게요. OP 마진이 자 10% 올랐어요. 자, B기업은 Q가 이제 매출은 Q입니다. Q가 50% 상승했습니다. 500마리 팔던 거 750마리밖에 못 팔았어요. 뭐 50% 상승해서 근데 OP가 영업이익이 20% 올랐습니다.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 당연히 B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24시간 영업을 해요. 24시간. 정말 와, 주인장 저거 너무 힘들겠다. 사장님 안 힘드세요? 24시간 동안. 새벽같이 일하고 잠깐 쉬고 나와서 또 일을 합니다. 하루에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요. 근데 가져가는 돈이 한 300만 원 됩니다. 영업이익 30%. 그것도 괜찮죠. 그죠? 근데 옆집은요. 그냥 12시쯤 슬렁슬렁 나와서 한 3시까지 팔다가 솔드아웃으로 들어가 버려요. 매출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한 200만 원 가져가요. 어떤 기업,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바로 이사장님. 왜? 이사장님은 24시간 하시는 분은 앞으로 더 해도 될까 말까요? 오히려 영업시간을 줄이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3시간 일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분점을 낸다. 이분이 생각을 고쳐서 5시까지 일을 한다. 6시까지 일을 한다. 얼마나 매출이 커지겠어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매출액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 매출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10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0% 증가했다? 주가는 아마 잘 안 갈 거예요. 방위담에 했구나. 마진가에 했구나. 그죠? 경쟁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레드오션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은 기업의 얼굴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여러분들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성비, 품질 대비. 이거 본능이에요. 소비자의 본능.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싼 거를 같은 물건이 무조건 싼 걸 찾아요. 그러면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질 당연히 좋아야겠죠. 브랜드력, 시장 지배력, 모든 경쟁력을 포함하는 게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 항상 주목하시고요. 영업이익률 낮은 기업은 죽어요. 뭐에 죽어요? 인플레 상승에 매우 취약합니다. 출혈 경쟁을 했어요. 내가 짜장면 5,000원에 팔았는데 옆 가게에서 4,500원에 팔어. 내가 둘 중 하나 죽어야겠다. 내가 4,000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원가가 5,000원짜리 짜장면을. 그릇당 1,000원 손해보고 나서도 일단 내가 독점을 하기 위해서, 옆 가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든 버텨요. 은행 대출 받아서. 밀가루 가격이 오릅니다. 임대료가 오릅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그냥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와서 짜장면 가격 올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낮은 기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증이 바로 있어야죠. 바이오주요. 성장주. 바이오 거의 다 적자인데요. 그런 거잖아요. 게임주들도 적자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폐배터리나 아니면 리튬 시가총액 금양이 지금 몇 조인가요? 아무튼 수조 원대 시가총액 같은 기업들이 적자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걔네들은 왜 실적이 다 필요 없을까요? 왜? 비밀은 BEP에 있습니다. BEP. 우리가 이 그림은 경제학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손익분기점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이익이 되는 구간이 베네핏 이븐 포인트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요. 제조업체들은요. 원가라는 게 있어요. 원가. 빵을 팔아도 밀가루, 우유, 반죽이 들어가고요. 그죠? 반도체야 말할 것도 없고 웨이퍼, 실리콘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제조 업체들은 무에서 유를
제품을 찍어내는 기업들은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 자, 근데 바이오 기업은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바이오 기업의 원가는 개발비예요. 바이오에 금을 한 덩어리를 넣을 거예요. 뭐 사파이어를 먹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먹을 수 있어요. 화학 제품 시밀러 이런 것들은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제조비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제조 원가가. 또 게임주도 게임을 개발만 한번 잘 해놓으면 서버 비용만 유지하면 됩니다. 더 이상 개발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또 멘토 사업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잘 키워놓으면 걔가 뭐 하루에 10끼를 먹어요? 100끼를 먹어요? 잘 됐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의 비밀은 제조업체들은 BEP를 증가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바이오, 엔터, 게임 이렇게 원가가 없는 제품 원가가 없는 기업들은 BEP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가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원가가 없으니까 그냥 파는 족족 다 영업이익률 70%, 80%. 예전에 바이오 코로나 때 키트 얼마였어? 영업이익률, 시젠, SC 바이오센서. 그거는 원가가 있는 건데도 어때요? 영업이익률 60, 70%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60, 70% 나는 기업들 없어요. 근데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한번 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이거는 허용해 줍니다. 고퍼 허용. 너네는 실적이 없어도 돼. 너네는 멋진 꿈이 있잖아. 하나만 잘 되면 너네는 원가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런 것들은 뭘 본다? 실적은 아예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뭘 봐야 돼요? PDR. 프라이스 드림 레이티오. PBR. PER이 아닌 PDR. 드림. 이 드림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막 뻥카 엄청 나가면 뭐예요? 불로초를 만드는 기업 이런 드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얼마만큼 임상에 가까워 있는지,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얼마만큼 꿈에 다가가 있는지. 유치원생이 대통령 된다는 거랑 고등학생이 수능 보고 대통령 된다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둘 다 대통령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이 대통령 된다는 게 더 수능 1등급이 믿음직스럽지 않을까요?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3살짜리 아이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 드림, 그래서 고PR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개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영업이익을 봐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2번째,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들은 뭐다? 제품 비즈니스 모델이 간단하다, 심플하다. 많은 문어발식 사업하는 기업이 거의 사기다. 주가가 좋을 리가 없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렇게 좀 고퍼가 허용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인정해 주는 건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PDR을 보자. 이렇게 오늘 실적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 기법적인 측면과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좀 감이 오시나요? 네,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뛰어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이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뭐 저야 강의하니까 제가 아는 내용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라고 하지만 시청자분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또 마음 급하게 갖지 마시고요. 매주 저는 또 찾아올 거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제 손 잡고 나아가시고 우리 또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종목들까지 수익으로 가장 좋은 스승은 실전이에요. 그죠? 실전을 통해서 또 수익도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